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검정을 우리가 한번 다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에서는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검정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정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설을 수립하고 그러한 가설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는 검정 혹은 가설 검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어, 가설을 먼저 수립을 이제 하고 나서 그 가설이 표본을 이제 근거로 했을 때 그 가설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이제 표본으로부터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제 그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모수에 대한 가설을 대립가설 H1이라고 불렀었고요. 대립가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대립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데, 즉 대립가설의 반대로서 대립가설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을 때 대립가설을 무효화시키고 받아들이는 가설이 귀무가설 H0였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H1이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될 텐데, 두 가지 가설을 이제 세워서 서로 상대적인 가설을 세워서 두 가지 중에서 표본을 이제 근거로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러므로 해서 가설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가설 검정을 적용을 이제 하는 아주 간단한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캠페인을 수행을 하고 이 캠페인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캠페인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어떤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캠페인을 한 대상에 대해서 그런 대상들의 콜레스테롤 수치의 모평균 값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러한 캠페인을 하기 이전에는 이제 어떤 대상이 되는 그런 모임의 콜레스테롤 수치의 평균 값이 200이었고 표준 편차가 24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캠페인을 했다고 하죠. 자, 이것이 이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모수는 이 집단의 콜레스테롤 수치의 모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런 모평균을 이제 뮤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전에 모평균인 200에 비해서 현재 모평균 뮤가 200보다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가설을 보통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은 모평균 뮤가 물론 이제 현재의 모평균이죠. 캠페인을 하고 난 이후의 모평균입니다. 잠시만요. 네. 예, 이 모평균이 이제 20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주장이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이므로 그것을 우리가 대립가설로 우리가 수립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립가설이 그럴듯하다,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그것이 아니다. 즉, 대립가설을 무효화시키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가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가설을 우리가 앞에서 규모가설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의 규모가설은 모평균이 캠페인을 하고 나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그 콜레스테롤 수치의 모집단의 평균 뮤가 과거에 캠페인을 하기 전에 모집단의 평균인 200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즉 뮤가 20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모가설로 생각을 한 상태에서 뮤가 200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표본으로부터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뮤가 200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다. 즉 뮤가 200이라고 보기보다는 뮤가 200보다 작다고 보는 게 좀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40명의 표본을 이제 추출을 하고 그 40명에 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사하고 그러면 40명의 콜레스테롤 수치의 평균인 표본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표본 평균이 어떻게 되면 모집단의 평균 뮤가 200이라고 생각하는 규모가설이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러한 검정에서는 이제 하나의 표본을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표본만으로는 이제 확정적인 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 어떤 가설이 좀 더 그럴듯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확률적인 그러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즉, 그러한 판단이 100% 올바른 판단일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한 판단이 옳을 가능성 아니면 틀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러한 판단이 될 텐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든 규모가설을 채택을 하든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든 그럴 만한 확실한 그러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럴 만한 근거가 뭐 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계속 이어가 보면 자, 효과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이제 규모가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규모가설 하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규모가설은 이제 뮤가 200이다라는 것인데 자, 뮤가 20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잠시만요. 여기다 쓰죠. x바라고 할 때 모집단의 분포는 이제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경우는 표본의 크기가 40이기 때문에 x바의 분포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중심각한 정리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x바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요. 규모가설 하에서는 즉 모집단의 평균이 200이었다면 x바의 평균도 200일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과거의 표준 편차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n이 지금 40이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4니까 분산은 이러한 분산을 갖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바는 비교적 200 근처에 있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즉 뮤가 200이라고 한다면, 즉 x바는 200 혹은 190 혹은 210, 즉 200 근처에 있는 값이 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200이 나올 순 없을 것 같고요. 없다기보다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적을 것 같고요.
그 하나의 값이 나오는 가능성은 0이니까 200 근처에 있는 값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지만, 물론 200보다 작은 값도 큰 값도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면 표본 평균은 200 근처, 뭐 예를 들어서 20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근처에 나올 것 같다.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은 200 플러스 마이너스 20 근처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 표본의 평균이 실제로, 이것은 이제 x바의 분포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얻은 실제의 표본 평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값이 예를 들어서 200 플러스 마이너스 10인 190에서 200 사이, 210 사이가 나오거나 2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인 180에서 220 사이에 나오면 비교적 그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가정이 뭐 이상하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2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나오는 것이 뭐 자연스럽다라고 판단한다면,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자, 그런데 그 x바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값이 나왔다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100이 나왔다고 하죠. 자, x바가 지금 우리가 선택한 표본을 봤더니 그 표본의 평균이 100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뮤가 200인 상태에서 굉장히 적은 확률이지만 100이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뮤가 200인 상태에서 표본 평균이 100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뮤가 200보다 작아서, 예를 들어서 뭐 뮤가 그 평균이 여기가 아니라 뭐 한 100 근처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x바가 뮤에 비슷한 값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표본 평균으로부터 효과가 있다, 즉 대립가설이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x바가 충분히 작은 값이 나오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즉, 자, 이건 지우죠. C를 얼마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작은 C를 앞에서는 한 100 정도로 생각을 한 거고요. 충분히 작은 C, 물론 사람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X바가 C보다도 작게 나오면 이것은 뮤가 200이다 라고 하는 그 가설이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뮤가 200보다 훨씬 작은 값이었기 때문에 x바도 200보다 훨씬 작은 c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c를 얼마나 작게 해야지만 이러한 그 판단이 확률적으로 그 적절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c가 얼마나 작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제 사람들마다 그냥 뭐 감으로 한다면 다 다를 것이고 뭐 근거가 별로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객관적인 수치의 근거에서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즉, 뮤가 200인 상태에서 x바가 c보다 같거나 작게 나올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가능성이 뭐 한 50%, 60% 이렇게 되는 그런 C라면 우리가 원하는 충분히 작은 C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0.05 정도 된다.
즉 뮤가 200일 때 x바가 c보다 같거나 작게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확률이 5% 정도라고 한다면 이 c는 정말로 그 100번 중에서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을 100번을 했을 때 5번 정도만 뮤가 200임에도 불구하고 c보다 작게 나오는 그러한 c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c가 작다. 즉 다른 말로 뮤가 200이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뮤가 200보다 작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좀 더 그럴듯한 판단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가 얼마나 작은지를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확률적인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것이죠. 즉 뮤가 200이라면 확률적으로 거의 나오지 않을 법한 정도로 작은 c, 즉 굉장히 작은 확률 알파를 생각을 해서 x바가 c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물론 이제 뮤가 200인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x바가 c보다 같거나 작게 나올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그런 c를 생각을 하면 좀 더 객관적인 그러한 c를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알파를 5%, 어떤 사람들은 알파를 1%로 물론 다르게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확률 알파를 이제 정하고 난 후에는 C를 좀 더 객관적인 근거 하에서 충분히 작다라는 개념을, 확률적인 개념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가 얼마나 작으냐, 충분히 작은 C를 결정하기 위한 대략적인 방법론은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알파가 정해졌을 때, 조금 전에 뭐 알파를 5%, 1%로 우리가 정했다고 했을 때, 그 알파에 맞춰서 앞에서 얘기하는 그 조건에 만족을 하는 C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알파가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C는 뮤가 200일 때 x바가 c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주어진 알파가 되는 그러한 c를 지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자, 뮤가 200일 때는 x바의 분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아까 24라고 그랬었죠? 모집단의 평균이. 그러면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테니까 x바의 분포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자, 이러한 이제 분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어떤 값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정기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정기분포 관련된 확률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평균이 200이니까 200을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죠. 14 루트 40. 그냥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확률 변수는 근사적이긴 하지만 표준 정기분포를 따를 거고,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어떤 값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고 싶다 합니다. 따라서 이 값은 뭐가 돼야 될까요? 확률이 알파가 되는 거니까 표준 정기분포에서 우리가 어떤 값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알파가 되는 이 값을 갖다가 이제
필요한데요. 이 값을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마이너스 G 알파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G 알파를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G 알파는 표준정기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우리가 G 알파라고 불렀는데 표준정기분포는 그 0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하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값은 G 알파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G 알파가 되면 확률이 알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C는 200 마이너스 G 알파 루트 40 2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마다 뭐 알파를 다르게 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알파가 주어지고 나면 C를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 값은 충분히 작은 값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평균이 200 마이너스 G 알파 루트 40분의 24보다 각권을 작게 나오면 뮤가 200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귀무가설이 그럴듯하지 않다. 즉 대립가설이 그럴듯하다라고 대립가설을 우리가 그럴듯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고요. 대립가설을 뭐 채택한다 라는 표현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즉 x바가 이 값보다 각권을 작게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럴 때는 충분히 작은 값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뮤가 200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값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서 이런 값이 아닌 경우에는 그 규모가설을 이제 기각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기각하기에는 뭐 이상한 값이 나온 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충분히 작은 알파에 대해서 뮤가 200일 때 x바가 10보다 작거나 작을 확률이 굉장히 작게 되는 알파가 되는 그러한 C를 우리가 구하고 싶었는데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뮤가 200인 상황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xy 분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중심각한 정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따라서 x바가 15보다 작거나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되게 하는 C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C-200을 루트 40분의 24로 나눈 값이 마이너스 G 알파가 돼야 하므로 C는 200 마이너스 G 알파 루트 40분의 24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작은 알파를 예를 들어서 5%로 택한다면, 즉 뮤가 200일 때는 x바가 그죠? 잠시만요. x바가 C보다 같거나 작게 나올 확률이 5% 정도 되는 C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뮤가 200일 때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C라는 거죠. 범위라는 겁니다. C라기보다는.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193.76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뮤가 200일 때 x바가 193.76보다 작게 나올 가능성은 5%밖에 안 되는 그러한 작은 값입니다. 따라서 x바가 실제로 193.76보다 크면 뮤가 200일 때도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는 5%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 드문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확률적으로
희귀한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뮤가 실제로 200보다 작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값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좀 더 근거가 있겠습니다. 즉, 캠페인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X바가 193.76보다 큰 값이 나왔다면, 195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195 정도는 뮤가 200일 때 충분히 흔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값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즉, 캠페인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특별히 효과적이라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A의 경우가 규모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을 채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B에 해당하는 경우는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는, 따라서 규모가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그 가설 검정을 우리가 이제 적용하게 되는 한 가지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갖다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자, 이러한 예를 통해서 가설 검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설 검정의 절차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모수에 대한 가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러한 가설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자 이제 이러한 가설 검정을 할 텐데,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근거가 없을 때는 그러한 주장을 무효화시키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가설을, 즉 상대적인 가설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즉, 두 가지 가설을 수립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 대립가설과 그거에 대립되는, 반대되는 상대적인 가설, 규모가설을 수립을 합니다. 즉, 가설 수립하는 절차가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러한 가설을 수립하고 나서 규모가설이 그냥 우리가 특별한 근거가 없이는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규모가설 하에서, 규모가설이 맞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 X바가 혹은 다른 어떤 그 기준 값이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규모가설을 그냥 받아들일지 아니면 규모가설을 기각을 할지, 두 가지 가설 중에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가설을 먼저 수립하고 두 가지 가설 중에서 어떤 것이 좀 더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설 수립 과정에서는 내가 확인하고자, 주장하고자,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먼저 생각을 할 텐데, 그 가설을 우리가 대립가설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간단하게 H1이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 대립가설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근거를 확인하기 이전에는 H1이 틀렸다라고 보고, 즉 H1을 무효화하고 우리가 무효화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가설을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런 가설을 규모가설, null hypothesis라고 부르고 H0라고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된 그 상황에서 이제 대립가설과 규모가설을 생각을 해보면, 모집단의 평균, 즉 캠페인을 하고 나서 전체 그 모집단의 콜레스테롤 수치의 모평균 뮤가 200보다 작다라는 것이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인데요.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가설로서
규모가설은 이전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 즉 뮤가 200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가설을 이제 수립을 하고 H0가 그럴듯한지 H1이 그럴듯한지를 이제 판단을 할 텐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가설 검정을 하는 과정은 특정한 표본을 추출해서 그 특정한 표본으로부터 판단을 하는 것이라서 100% 정확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 합리적으로 뭐 판단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오류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판단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생각을 해보면 그 잘못된 결과를 이제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이제 결정을 짓는 그러한 것이 오류가 될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제1종 오류는 규모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는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오류가 제1종 오류였고요. 그거에 반대되는, 즉 규모가설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규모가설을 채택하는 그러한 결정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오류를 제2종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테이블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제1종 오류는 규모가설이 실제 상태는 이제 H0, 규모가설이 맞는 상태인데 결론을 H0가 틀렸다라고 기각을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될 때 오류가 생길 텐데요. 그러한 오류를 제1종 오류, 또 다른 오류는 H0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H0를 기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오류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 오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류를 제1종 오류, 타입 1 에러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오류를 제2종 오류, 타입 2 에러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제1종 오류, 타입 1, 타입 2,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그 오류가 물론 둘 다 이제 피하는 게 좋겠지만, 가능하면 그러한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게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립가설을 확인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가설 검정을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두 가지 오류 중에서 좀 더 심각한 오류는 제1종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1종 오류는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오류가 되기 때문에 제1종 오류가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오류의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요.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는 40명의 그 표본 평균으로부터 판단했습니다. 즉 표본 평균이 193.76보다 같거나 작게 나오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193.76이었나요? 네, 그 정도보다 크게 나오면 규모가설을 이제 기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통계량이 앞에서는 X바였는데요. 이와 같이 가설 검정의 결론을 낼 때 사용되는 통계량을 우리가 검정할 때 사용되는 통계량이라는 의미에서 검정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에 그 콜레스테롤의 그 상황에서는 표본 평균 X바가 바로 검정 통계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검정 통계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X바가 충분히 작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확률 알파에 대해서
규모가설 하에서는 나오기 힘든 그러한 C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93.76 정도를 계산을 했는데요. 즉 X바가 193.76보다 작게 나오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즉 검정 통계량의 그 실제 관측값에 따라서 규모가설을 이제 받아들이던가 기각하던가 두 가지 결론 중에 하나를 내리는 것이죠.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기준이 되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규모가설을 기각을 하게 하는 X바, 여기서는 이제 검정 통계량의 범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각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규모가설을 기각을 하는 검정 통계량의 값의 범위. 자, 앞에서는 X바가 검정 통계량이었고요. X바가 193.76보다 같거나 작으면 기각을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규모가설을. 따라서 기각력은 193.76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각력은 보통 R이라고 쓴다라고 했고요. 193.76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그 범위를 이와 같이 검정 통계량과 같이 우리가 이제 나타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이제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C를 계산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즉, 193.76을 계산하는 과정이었는데, 결국 기각력을 이제 정하는 그런 범위,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각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택했던 방법은, 규모가설이 사실인 상황에서는 나오지 않을 법한 굉장히 드문 그러한 값의 범위를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검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목표는 제1종 오류나 제2종 오류를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제1종 오류랑 제2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동시에 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1종 오류가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작게 되도록 기각력을 결정을 합니다. 자,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유의수준이라고 부르는데, 유의수준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즉 제1종 오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규모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설을 이제 기각을 하는 그런 결정이 제1종 오류가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설이 사실인 경우에 그 기각력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그러한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를 보통 우리가 유의 수준을 표시하는 기호로 사용을 하는데, H0가 3임에도 불구하고 H0를 기각을 하게 하는 확률을 알파 유의 수준이라고 부르고요. 제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보통 베타라고 씁니다. 자, 다른 것들이 다 동일한 상태에서는 알파와 베타를 동시에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오류인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즉, 유의 수준 알파가 작게 되도록 기각력을 결정을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기각력을 결정했던 방법을 이러한 유의 수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유의 수준 알파가 주어진 상태에서, 즉 규모가설이 사실인 상태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확률을 정하는 거죠. 5%, 2%로. 자, 그래서 H0가 참인 가정 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생각을 합니다. 자, X바의 분포를 생각을 했더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와 같이
앞에서는 여기를 200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썼는데요. 자, 그 숫자가 이제 가설에 따라서 이제 200일 수도 있고 300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100일 수도 있고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기보다는 문자로 나타내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H1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이제 그 입증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이 뮤가 그 기준값 뮤 제로보다 작다라고 하는 상황은 앞에서 우리가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상황과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강력은 X바가 충분히 작게 나오면 우리가 기각을 하는 것이 이제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근데 이때 그 C를 얼마나 작게 하는 게 좋은지를 정하기 위해서 유의 수준을 이제 미리 정하고 나서, 즉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작은 값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규모가설이 참인 경우에는 나오긴 나오지만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그러한 가능성,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미리 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H0가 참일 때 그러한 범위, 즉 X바가 C보다 같거나 작게 나오는 이제 기강력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알파를 생각을 하는 것인데, 즉 기강력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작도록 우리가 정하는 것이죠. H0가 참일 때는. 자, 그런데 이러한 게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알파가 되겠습니다. H0가 참인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는 H0가 참일 때는 기강력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가능성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제1.5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예를 보면 n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모집단의 평균과 상관없이 xy 분포가 H0가 참이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런 분포를 따를 것이고, 따라서 표준을 하게 되면 이 분포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H0가 참인 가정하에서는 G의 분포가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 자, 물론 이제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에는 이제 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준을 하면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처럼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그마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될 텐데, 시그마 대신에 S를 사용해서 추정을 하겠습니다. 시그마 대신에 S를 사용을 해서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변수 G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중심각한 정리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분포를 가질 때, 즉 H0가 참인 상태에서 이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C를 찾기 위한 과정이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표준화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확률 변수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테니까 어떤 정해진 값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되게 하려면 이 값을 마이너스 G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C는 이렇게 정하고, 따라서 기강력에서의 C가 바로 이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네, 그래서 C가 뮤제로 마이너스 G알파 루트 n분의 S,
그래서 기강력을 다시 C를 바꿔서 써보면 X바가 뮤제로 마이너스 G알파 루트 n분의 S보다 작은 범위가 H0를 기각을 하는 기강력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기강력이 되는 거죠. 즉, 실제로 X바가 기강력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면, 즉, U0 마이너스 G알파 루트 n분의 S보다 작게 나오면 H0를 기각을 하고 H1이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기강력에 포함되는 값이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 값이 나오면 H0를 기각하기가 곤란하니까 H0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했던 것은 X바를 기준으로 해서 검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즉 검정 통계량으로 X바를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인데요. 자, 계산하는 과정에서 X바와 관련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G라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요. 따라서 검정 통계량을 X바로 택해도 괜찮지만 검정 통계량을 X바를 표준화한 G를 검정 통계량으로 삼아도 동일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기강력이 좀 바뀌는 것이죠. 자, 검정 통계량을 G로 택한다면 G 입장에서는 이게 G니까 G가 뭐보다 같거나 작게 나올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그 값이 마이너스 G알파였기 때문에 그 G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G알파보다 같거나 작게 나오면 기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으로 G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기각력을 이와 같이 마이너스 G알파보다 작은 범위로 우리가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X바가 아니라 그 표준화한 확률 변수 G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러한 검정을 G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위에 있는 상황에서 G검정인 걸 바꾸면은 검정 통계량이 바뀌고 기강력이 바뀌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을 G로 쓰고 기강력은 G가 마이너스 G알파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대표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한 가지 상황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H1이 뮤가 뮤제로보다 작은 상황을 우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대립가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비슷한 방법으로 기강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립가설의 형태는 지금과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경우를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두 경우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지금 했던 것과 부등호 방향 아니면 뭐 등호냐 아니냐 뭐 그런 것만 차이가 나는 거라서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